이번에는 전공 공부 방법에 대해서 네. 소개해주세요. 전공이 진짜 못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는 현민쌤만 계속 쭉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민쌤만 쭉 들었었는데 딱 학부 때 전공을 되게 좋아했어요. 약간 응용력이 있다기보다 원서로 수업하다 보니 이렇게 다 통으로 외웠어요. 그냥 정리 증명을 아무것도 모르고 인고랑 되게 스타일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명 와서 답안을 못 적겠는 거야 이거를. 왜냐면 제가 외웠던 답이 아니니까 응용력이 되게 없는 그런 쪼렙이어서 사실 전공을 되게 못했고 제가 합격하기 전 해에 현민쌤 모의고사 강의를 들었었는데 거의 항상 상위 5~60% 정도? 평균에서 항상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래도 그럼 괜찮지 않을까? 워낙 학원 모의고사 어려우니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꽈락이 나왔죠. 제가 결과를 보니까 전공이 10점도 안 되더라고요. 56점 만점에. 그 정도로 진짜 못했어요. 제가 무슨 자신감으로 이걸 풀었지 싶은 거예요. 답안을 보니까 내가 아는 문제가 아니면 나는 맞출 수 없는 공부를 여태까지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합격한 해에는 현민쌤 모의고사에서 항상 상위 30% 안에는 무조건 들었던 것 같아요. 잘 볼 때는 제가 7%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1차에서는 합격 컷에서 플러스 2점으로 붙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공 같은 경우는 남들에 비해 월등하게 잘 본 것 같지는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핀트가 나간 채 공부를 한 게 많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실수가 진짜 많았어요. 임용에서도 그랬어요. 저희 2개 쓰라는 거 많았잖아요. 이번에 단답이 하나만 쓰고 난 맞았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진짜 많았고 덤벙대는 게 되게 많았어요. 계산 실수 59, 32 막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실수가 되게 많았어서 작년 모고 같은 경우에는 좀 실수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고 전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면 좀 크게 전공 같은 경우는 4가지로 얘기를 해드리면 제일 첫 번째로는 기출을 좀 많이 활용했어요. 기출 활용을 한 70% 정도 했던 것 같고 그 강사분들 문제를 한 30% 기출이랑 유사한 문제만 좀 골라서 그래서 모고 유형화도 풀었었고요. 기출이랑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출은 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답안을 아는 게 아니라 기출을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반복해서 봤고 기출에서 이런 걸 주로 물어봤구나. 그러니까 소재를 많이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출에 나오지 않은 건 좀 과감하게 안 보려고 많이 했어요. 기출에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던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다시 보려고 했어요. 좀 남들이 맞출 만한 문제를 틀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기출을 많이 활용을 했고 작년에 몇 번이나 풀었어요? 작년에만 5회도 했어요. 3월에서 6월까지 2번인가 보고 7, 8월에 이제 현민쌤 강의 들으면서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때 모의고사를 문제를 같이 풀면서 기출도 2번 정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피드가 점점 붙으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서 회독이 진행될수록 좀 빨라서 그렇게 부담은 안 돼서 지금이라도 8월에 기출을 한 번을 보고 모의고사에 들어가자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질문하는 거였어요. 모르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을 작년에 제일 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질문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노령제 스터디할 때 스터디 원들을 되게 잘 만났어요. 그래서 되게 잘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도움도 되게 많이 받고 그분들한테 질문도 하고 거의 모르는 게 많이 해결이 됐고 제가 이제 현민쌤 수업을 듣다 보니까 스터디에서 해결을 못한 것들은 현민쌤한테 제가 수업에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해서 해결해서 스터디 원들한테 알려주고 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내가 궁금증이 생기는 건 해결을 무조건 하고 넘어가자. 어떻게든 혼자 공부하시는 것도 좋고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모고 답안지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쓰냐. 이거 같은 경우는 모고에서 첨삭을 받아도 피드백이 크게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스터디 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첨삭도 하면서 저 사람은 답안 이렇게 쓰니까 좀 더 보기 좋구나. 나랑 풀이 방법은 같았는데 답안을 쓰는 게 이렇게 달랐구나. 저 같아도 제 모고 답안에 점수 안 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연습을 많이 했고 모의고사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가 되게 합격을 좌우했던 큰 요소였던 것 같아요. 시간 배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 배분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서 그걸로 계속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기출은 5번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미나 대성쌤 통합 모의고사를 듣고 현민쌤 모고를 둘 다 들었어요. 그러면 현민쌤 모고랑 대성쌤 모고를 하면은 이제 한 18회 되거든요. 다른 강사분들 문제는 풀지 않고 그것만 대신에 7회독을 했어요.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 표를 만들어서 거기다
체크를 했어요. 항상 내가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아는 수준이야, 이 문제 틀렸던 거는 계속 틀렸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잘 아는 문제 같은 경우는 7번까지 안 봤죠. 3번 정도 내가 정확히 안다 하면은 그건 다시 보진 않았고, 모르는 문제는 7번까지도 다시 풀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했고, 저희 막 그 모국에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똑같이 또 잘 푸는 게 아니잖아요. 복습을 제대로 안 하면 여러 강사를 풀어야 되냐, 뭐 몇 강사 정도 풀었냐, 이런 얘기가 학교 속에 되게 많은데, 몇 강사를 풀었나 보다 얼마나 제대로 그 문제를 알아들었느냐, 이해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현명하기도 벅찬 것 같아 라고 하면 한 분 모의고사만 제대로 분석을 잘하고 기출이랑 병행한다면 몇 강사 문제를 풀던지 그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전공 스터디는 네. 그 뭐 모의고사 뭐 답안지 돌려보는 그런 스터디를 따로 하지 않죠? 하반기에는 7, 8월에는 저 혼자 공부했어요. 같이 수업 들었던 친구랑 남아서 그날 거 복습하고, 이 정도 스터디는 계속 했어요. 모의고사 때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 기간에는 모의고사 피드백 스터디를 했거든요. 뭔가 다른 분 강사 모고를 또 추가로 푸는 게 아니었고, 하루 만나서 그 전주에 이제 대성쌤이랑 현민쌤 모의고사에 대해서 그 모고를 제대로 복습했느냐를 알기 위해서 서로 랜덤으로 10문제를 냈어요. 내가 이 문제를 정확히 하고 답안을 제대로 쓸 수 있느냐 복습하는 스터디를 해서 이제 서로 풀이법도 공유하고, 나는 이렇게 풀었다, 나는 이 문제가 너무 어렵다, 설명해달라 그러면 아는 사람이 설명해주고, 요 정도 스터디만 했지 같이 공부한 그 방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공 공부하다 보면 그런 실수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셨었잖아요. 이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모의고사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매주 그 실수를 하나라도 줄여나가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수를,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 실수를 많이 했으면 2주차에는 시작할 때 계산 실수만 하지 마, 계산 실수하는 그것만 다짐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연습했고, 또 2주차에 피드백을 해서 3주차에는 나 3주차에는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보통 임고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스터디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네. 스터디를 새로운 사람들하고 같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아니면 부담스러우면 스터디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네. 스터디의 필요성은 사실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강제성, 내가 스터디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 점이랑,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질문의 창구이자 공부의 방향성. 사실 혼자 하다 보면 방향성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스터디원들이 있으면 내가 공부를 좀 핀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측면이 스터디의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하실 방법이 있다면 스터디는 절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차에 한해서는. 그래서 교육학이나 수교 같은 경우는 주로 암기하는 스터디 위주이다 보니까 좀 마음 없는 사람들이나 짝 스터디가 도움이 훨씬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오프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하시면 좋은데, 처음에는 이제 대면으로 하는 게 조금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저희가 없잖아요, 갈수록. 그때는 전화 같은 거나 이런 걸 활용해서 오프라인 스터디도 해서 암기를 한 것을 확인하는 거 위주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스터디가 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전공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잘 하시는 분이 사실 있으면 좋지만 그게 항상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스터디에 워낙 잘 하시는 분이 계셔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또 어쨌든 그거에만 의지하지 않고 질문할 수 있는 창구가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면 스터디는 안 하셔도 되지만, 스터디가 좀 잘 맞으시는 분들, 내가 좀 스트레스를 스터디에서 받는 한이 있더라도 스터디는 나에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어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두 부분을 좀 해결하시면 스터디는 안 해도 무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네. 지금까지 했던 스터디 방식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크게 효과를 봤던 스터디는 어떤 거예요? 교육학이나 수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 스터디, 암기한 거를 확인하는 전화 스터디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전공 같은 경우는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뭔가를 하기보다 질문하거나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 작년 한 해가 합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때였잖아요. 그 작년 한 해 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 중점을 둔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얘기해주세요. 일단 저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나에 대한 파악이었어요.
왜 떨어졌지? 되게 곱씹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했듯이 저에 대한 파악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아, 나는 전공을 좀 해야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 전공을 좀 소홀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 10점도 안 나왔던 거죠. 그 전에 시험에. 그래서 올해는 아, 내가 싫은 과목도 해야겠구나. 이 파악이 됐고 전공 공부에 좀 더 힘을 쏟아서 좀 내가 문제점이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저도 장수다 보니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일이. 그래서 이거를 안 해서 떨어졌는데 그걸 파악을 안 하고 또 시험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나를 봐줄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있다면 좀 물어보고 도움을 얻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기간이 사실은 점수를 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꽈락이 나왔던 그 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어요. 제 임용사상. 근데 사실 그러니까 공부량이랑 비례했던 건 아니었던 거죠. 차이가 있었다면 무슨 차이가 있었냐? 모의고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했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 해에는 제가 모의고사를 5강사분 거를 풀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소화를 하나도 못하고 풀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도 제대로 안 하고 여러 강사 보고 푸는 게 좋대 이러니까 그거에 따라가기만 급급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나에게 맞는 걸 제대로 소화하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을 해서 2강사분들 것만 하니까 그게 사실은 점수를 올리는데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직강을 들었거든요. 왜냐면 현장 감각을 좀 느끼는 것도 있었고 참석을 제대로 받아서 제 점수가 어디고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들으면서 실전 연습, 내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고 실제 시험에서 답안지를 어떻게 쓰고 채점자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끝나고 나와서 피드백하면서 서로 몰랐던 풀이법, 새로운 풀이법이나 아까 강의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물어봐서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 봤던 시험에 대해서 그날 모르는 걸 다 해결하고 넘어갔어요. 이해가 될 때까지 하고 가서 다음날부터 또 칠해독을 복습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한 주가 지나면 참석한 답안이 오잖아요. 그때 채점한 걸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씩 고치려고 했어요. 매주 하나씩. 그래서 이번에 계산 실수 너무 많이 했으면 계산 실수 하지 말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만 연습했어요. 다음 회에서는. 그 계산 실수를 최소화하는 연습을 모의고사 때 했으니까 다시 풀고 그래서 그런 점을 해결하는데 모의고사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항상 한 주에 하나씩 계산 실수든 시간 배분이든 스타일도 많이 바꿔가면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수교랑 같이 보는 통합모고 때는 수교를 먼저 풀기도 하고 수교 나중에 풀기도 하고 그냥 문제 순서대로 풀기도 하고 이런 것도 다 연습을 봤는데 제 스타일에 맞는 건 수교를 먼저 20분 내에 쓰고 또 1시간 10분 동안 40분 동안 풀고 30분 남은 전공 답안을 쓰고 이 스타일에 저만에 맞게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서를 열심히 아무리 해도 얼마만큼 아느냐를 판단하는 건 결국 답안지 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답안지를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껴서 모의고사 기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다면 잠깐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수를 하면서 계속 저도 내가 붙을 수 있을까 저런 시험을 솔직히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붙을 수 있을까? 이걸 하면 되는 시험인가?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근데 이게 제가 붙고 나서 보니까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도 됐어요. 진짜 쪼렙이었어요. 저는 진짜 정말 수교도 정말 못했고 교육학은 말도 못했고 전공은 외운 거 아니면 못 쓰는 진짜 쪼렙이었거든요. 그리고 걱정도 많았는데 저한테는 그 말이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좀 부담을 많이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내가 장수다 보니까 올해 못 붙으면 어떡하지? 올해는 꼭 돼야 되는데 이거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이런 부담이 계속 가지니까 시험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걱정만 계속 느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시험에 대한 걱정 안 했어요. 떨어지고 붙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험을 봤어요. 그냥 공부만 묵묵히 하고 시험이네 그냥 시험 보고 나오고 이런 생각으로 했더니 좀 부담을 내려놓으니까 조금 더 잘 볼 수 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는 건 이미 많으시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 그것만 연습을 잘 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돼야 된다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냥 하루하루 묵묵히 하다 보면은 진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생활은 어떠신가요? 합격하고 나서 좋으신가요? 뭐래 여태 밥 먹으면서 얘기해놓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네, 자, 오늘 함께 인터뷰한 소감이 어떠신지. 지금도 좀 부끄러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웃긴데 좀 도움이 조금이나 되셨으면 좋겠고 저랑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혹시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